안녕하세요. 켄입니다. 수업 요약 드릴까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모님 댁에 노트북 하나 들고 와서 수업을 진행하게 돼서 약간 솔직히 아무 차이는 없어요. 그냥 단지 화면에 비춰진 제 모습이 좀 약간 굉장히 초라해 보이긴 하는데 그거 제외하고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네, 오늘 수업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둘러보자고 하면은 D를 언제 쓸지 예를 들어서 the apple이냐 the apple이냐를 말할 때 이제 the apple이 맞습니다. 근데 왜 그게 D인지를 구분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서 이제 질문을 해봤더니 뭔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렇다고 그걸 안다고 해서 그게 바로바로 이제 꺼내 쓸 수 있는 수준으로 훈련이 돼 있냐 하면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훈련 과정을 만들고 아이에게 공유를 해주도록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인칭 단수에 대한 정확한 적용이 안 된다라는 판단이 섰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아까 어떤 문장이 있었냐면은 I like the apples my mother buys 뭐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which my mother buys인데 근데 my mother buy라고만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s를 빼먹고 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시켜봤더니 뭔지는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안다고 그대로 꺼내 쓸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게 내가 안다 모른다를 검증하는 게 시험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다음 지식을 아느냐를 검증하는 게 시험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음 지식을 확인하는 시험에서 물어볼 때 이런 사소한 게 틀리는 거예요. 네. 그걸 안 틀리게 만들려면은 결과적으로 입에 문장이 익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절대 안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변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던졌더니 두 번째까지 대답을 하는데 세 번째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는 두가 뭘로 변하는지 물어봤더니 아 하면서 더스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have는 그렇게 물어봤더니 has가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안단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 아는 게 아니라 실수를 안 하는 지점까지는 훈련이 필요하죠. 다음 오늘 발견한 신기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예요. 첫 번째 사실 관계대명사 모른다 모르더라고요. 관계대명사 대신에 관계부사를 알고는 있어요. 근데 확실히 쓰지는 못하며 이 둘을 구분해서 쓰는 단계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 다음 시험에 이게 100% 나와요.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 쓰는 게 나오는데 그거 지금 잡혔으니까 오늘 몰랐던 걸 알게는 됐습니다. 근데 그 아는 거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훈련이 필요한 건데 그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훈련 과정을 만들어주고 아이는 숙제로서 그 훈련 과정을 겪어낼 겁니다.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제 이게 형용사로 풀 수 있는 형용사가 원래 존재하는 그런 문장이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도 존재하는데 그거는 형용사로도 풀 수 있고 관계 대명사를 사용해서도 풀 수가 있어요. 그런 걸로부터 이제 예열시키면서 아이가 약간씩 훈련을 해보고 이제 키 큰 남자애가 좋다 이런 문장 만들어보고 나는 그 빠른 차를 샀다 빠른이라는 형용사가 존재하는 문장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는 그런 게 불가능한 문장을 시켜봤을 때 아이가 여전히 해낼 수 있는가를 봤을 때 네, 아이는 해내고 있어요. 실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유추하면서 점점 더 나은 능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요게 제가 다음번에 체크해야 될 부분인데 톨과 톨러의 차이점 구분 및 사용 가능한지 이 부분 체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장을 만들었을 때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아까 전에 그러고 보니까 이 문장을 제가 시켜봤을 때 I sleep이라는 문장인데 I am sleep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잔다라는 문장을 영작을 시켜보니까 즉 비동사랑 일반 동사를 두 개를 한꺼번에 쓰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서 본인이 좀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절대로 한 문장에는 동사가 두 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거를 본인이 이제 검산하듯이 한 번씩 보는 습관을 가지면은 그럼 나중에는 보일 거예요. 본인이 실수하면 본인이 스스로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동사, 비동사 구분 안 되고 한 문제 동사 두 개 이거 체크해서 말해줬고요. 이것 또한 제가 따로 숙제 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 오늘 이제 관계대명사 들어갔는데 몰랐던 걸 뚫어주니까 바로바로 필요한 게 여기서 나와요.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수동태 필요한 시점이 바로 왔어요. 아이한테. 네, 이거 깨달음이 필요한 시점이었던 거예요. 계단식으로 성장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식에 있어서 아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관계대명사라는 계단식 성장이 일어날 상황이 있었는데 그 어떤 특이점으로 가기 위한 그런 아하 모먼트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걸 올려주니까 바로바로 나오는데 이 문장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 이 문장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제가 시키니까 나는 그 가수에 의해 불려진 노래를 듣는다가 아니라 나는 그 가수가 부른 노래를 듣는다라는 문장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본인이
그런 문장을 만들기 원하는 걸 만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것부터 시키는 거죠. 나는 듣는다 해봐라. 나는 그 노래를 듣는다 해봐라. 나는 그 가수가 부른 노래를 듣는다 해봐라 했는데 여기 세 번째에서 살짝 막히는 거예요. which 한 다음에 is를 쓰더라고요. 여기에서. 근데 저는 그때 깨달은 게 아이가 만들려던 문장은 이 문장이 아니라 이 문장인 거예요. 나는 그 가수에 의해 불려진 노래를 듣는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수동태로 간 게 맞거든요. 즉 아이에게 다음에 필요한 것은 수동태이다. 그거를 위해서는 목적격과 주격 관계되면서 어떻게 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미 설득이 가능한 시점이 지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이는 궁금해할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저게 왜 그러지? 그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게 수동태로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관계 부사가 아니라 그 과거 분사가 뒤에서 받으면은 바로 수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which is를 빼고 그냥 sung by the singer 해버리면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명사를 그냥 그런 식으로 꾸며 쓰는 방법을 알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어떠한 발판이 마련된 거냐면은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그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과거 분사에 대한 높은 이해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아이한테 수동태를 줄 게 있었죠. 이 세 개 내지 네 개 정도의 지식에 대한 접근 허가가 떨어진 거라고 보면 돼요. 아이가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요약은 여기까지 드릴 수 있겠네요.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